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50%더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가 마침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각 급등으로 미국인들 보석상자와 동전 항아리 비우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획기적인 기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단순한 배터리 기술의 진보를 넘어 향후 스마트폰과 전기차, 나아가 군사용 장비와 비행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온 스토리지 시스템즈라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고 실패해온 고체 배터리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처럼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대신 완전히 고체로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발화 위험이 거의 없고 수명은 50% 더 길며 충전 속도까지도 빠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 기술이 단순한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이미 국방부와 일부 가전제품 업체들의 샘플을 배송하며 실전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전자업계와 자동차 업계, 그리고 정부기관들까지 이 배터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고 더 빠르게 충전되는 배터리. 그야말로 미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온 스토리지의 기술은 일반적인 고체 배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회사는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서 착안한 독특한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배터리의 약점이었던 충방전 시의 부피 변화 문제, 즉 배터리가 숨을 쉬듯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생기는 물리적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온은 세라믹 구조를 핵심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세라믹은 리튬이 오가면서 생기는 압력을 자연스럽게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 구조 덕분에 배터리는 마치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부드러운 파우치에 담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기술이 처음부터 배터리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13년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연구하던 에릭 왁스먼 교수와 그의 제자 크래키츠가 세라믹 구조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이 기술이 배터리 분야에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이제 그 크래키츠는 이온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온의 기술은 기존 배터리 공정과도 상당 부분 호환됩니다. 즉, 새롭게 거대한 공장을 짓지 않고도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온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배터리 제조사들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LG, 삼성, 파나소닉 등도 파트너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온의 신임 CEO인 호르헤 슈나이더는 이전에 제너럴 모터스와 다른 배터리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로 그는 이 기술은 기가팩토리처럼 대규모 투자가 없어도 고효율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온이 생산하고 있는 양은 적지만 첫 단추는 이미 꿰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온 배터리를 병사들의 장비 무게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으며 일부 가전업체들도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 등 소형 기기에 적용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공장 견학 중에는 실제로 분해된 웨어러블 기기 내부에 들어간 이온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 기술이 대량 생산에 적합한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안정성과 수명이 실제 환경에서 검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 이상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끝으로 중요한 정치적 함의도 있습니다. 기자는 이온의 슈나이더 CEO에게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 기술을 훔치려 할 수 있다고 질문했고 그는 이온은 중국과 어떤 기술 거래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배터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략적 기술 경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더 오래가는 배터리 하나가 우리의 스마트폰은 물론 전기차, 전투기, 그리고 차세대 스마트 기기의 성능과 범위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변화의 첫 단계를 지켜보는 것, 그 자체로 기술 역사 속에 서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흥미로운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값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은 지금 조용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미국 전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안의 보석함, 동전 항아리, 심지어 오래된 은식기까지 꺼내들며 은을 팔기 위해 보석상과 금속 거래상, 그리고 동전 가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바로 은값 급등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은 가격은 무려 27%나 상승하며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6월 인도부는 선물은 트로이 온스당 36.86달러까지 올랐으며 이는 단 한 달 만에 12%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금값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은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은값이 뛰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산업 수요입니다. 은은 단지 보석으로만 쓰이는 금과 달리 약 80% 이상이 태양광 패널, 전자제품, 식기류 등 산업용으로 소비됩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눈에 띄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대규모 제조국에서도 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금속 분석 책임자는 은의 산업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며 특히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구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또 다른 역풍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무역 제한 조치와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 정책은 일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은 수요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만들었고, 실제로 4월 초에는 은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들어 다시 급반등하며 시장은 투자와 투매가 교차하는 혼란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팔아야 할 타이밍인가?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 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유니언시티의 동전가게 주인은 최근 방문객이 약 20% 증가했다고 전했으며, 대부분은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귀금속을 축적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시카고의 또 다른 딜러는 매달 1,000온스 이상의 은계가 팔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에 몇 온스씩 정기적으로 구매하거나 심지어 한 번에 1,500온스를 구매하는 대형 거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지금이 팔적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값 시치소자 1965년 이전에 주조된 은화나 오래된 은식기 등을 팔기 위해 동전 항아리를 뒤지고 벽장에서 오래된 귀금속을 꺼내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1965년 이전에 제작된 25센트 동전은 순은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그 녹인 가치는 6.50달러를 넘습니다. 뉴욕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유산 보석을 사고 파는 사업을 운영하는 다니엘 허츠너는 요즘처럼 고객들로부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은식기나 보석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는 전화를 하루에도 여러 통 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은을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한 금융 투자나 보석 수요를 넘어서 가정경제와 일상, 소비자들까지 포함한 일종의 은 열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1980년 헌트 형제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시 헌트 형제는 막대한 대출을 통해 은 시장을 독점하려 했고, 그 결과 은값은 온스당 11달러에서 48.70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폭락이었고, 결국 두 형제는 상품 거래 금지 처분을 받고 파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당시의 정점은 오늘날 가치로 200달러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2011년에도 비슷한 투기 열풍이 다시 일어나며 은값은 47.99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곧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다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상장 지수 펀드 ETF인 아이쉐어즈 실버 트러스트는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만 약 1,100만 온스의 실버를 추가로 보유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은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정부에서는 귀금속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플로리다의 주지사 론 데산티스는 금화와 은화를 기존 화폐와 함께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귀금속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실질적인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이려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지 은값이 오르고 있다는 단순한 경제 뉴스에 그치지 않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성장,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 변화, 소비자들의 심리, 그리고 가정의 오래된 은식기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귀금속 시장의 흥미로운 전환점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은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파시겠습니까?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